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이 시간은 받으면 많이 버는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입니다. 오늘은 미래에셋 투자연금센터와 함께 연금 많이 받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5회에 걸쳐서 얘기를 나눠볼 생각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특집을 기념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을 마련해 준비한 이벤트가 있는데요. 잠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특집 연금 더 많이 받는 법 5부작 이벤트에서는 여러분들의 연금 관리와 투자에 도움되는 도서와 더불어 치킨, 커피, 그리고 잡지 1년 구독권도 준비했습니다. 추첨을 통해 총 100분께 선물을 드리려 하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영상 제목 아래 설명란 보시면 자세한 이벤트 응모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매 회당 20명씩 추첨하오니 많은 응모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는지요? 이번 이벤트에 많은 관심과 응모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은퇴 후 평생 월급 500만 원 만들기 3단계입니다. 미래에셋 투자연금센터 김동혁 상무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죠. 그렇죠. 예. 수명이 늘어나면서 은퇴 재산관리 방법도 달라져야 할 것 같은데 어떤 점에 좀 중점을 둬야 될까요?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고 금리가 높았던 시절에는 아끼면 됐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수명은 계속 늘어나고 뭐 금리는 떨어지다 보니까 아끼는 전략보다는 이 머리를 쓰는 전략이 좀 중요해진 시대 같아요. 그래서 수명이 늘어난 만큼 돈의 수명을 늘려놓는 게 중요해졌잖아요. 그래서 돈의 수명도 늘려야 돼요? 예. 뭐 노후 자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돈을 잘 활용해가지고 본인하고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끊임없이 현금 흐름이 나오도록 만들어 놓는 전략을 잘 수립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그래서 자신의 수명하고 자산의 수명을 일치시키거나 자신의 수명보다는 자산의 수명이 조금이라도 더 길게 만들어 놔야 이제 무전장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돈의 수명을 늘려라. 말은 쉬운 것 같은데 이게 방법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을까요? 그때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냐면 이제 노후 자금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자금의 수익률을 높여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노후 자금을 연금화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 두 가지 전략, 투트랙 전략 같은 걸 가져갈 수 있는데 그래서 은퇴를 시작하는 시점에 자기 자산을 크게 한 두 덩어리로 나눠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거 전체 자산을 두 덩어리로 나눠라? 어떻게 나누시냐면 저는 이걸 어떻게 편하게 부를 때 이제 곡간 형태의 자산이 있고 우물 형태의 자산이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곡간과 우물 차이가 뭡니까? 곡간에 넣어놓는 곡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시면 대표적으로 곡간 형태의 자산이 뭐가 있냐면 현금, 예금, 주식, 채권, 부동산 어떻게 만져지는 형태의 자산이에요. 이 자산의 장점은 내가 언제든지 처분할 때 처분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유동성, 황금성 이런 게 되게 뛰어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제 곡간에 곡식을 넣어놓고 꺼내 쓰다 보면 언젠간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 수명이 짧았던 시절에는 그 곡식이 떨어지기 전에 이제 자기 삶이 다 할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로 수명이 너무 늘어나면 곡간의 곡식이 먼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이 곡간 형태의 자산은 황금성은 뛰어난 데 비해서 지속 가능성에 물음표가 쳐지는 게 있어요. 반대로 이제 우물 형태의 자산은 이거 우물에서 물 떠먹어보서 아시면 이거 한꺼번에 다 퍼낼 수가 없잖아요. 대신 좋은 거는 오늘 이만큼 퍼내면 내일 또 이렇게 상계나거든요. 대표적인 우물 형태의 자산이 연금이죠. 연금은 이제 처분 가능성이나 뭐 황금성 같은 거는 좀 떨어지는 형태의 자산이기는 하지만 장점은 오늘 먹으면 내일 또 나온다. 그래서 이제 본인과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우물 형태의 자산이 있는데 그래서 적어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기본적인 생활비, 노후 생활비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정도는 우물 형태의 자산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자산은 이제 곡간에 꺼내 쓰는 형태 이런 투트랙 전략을 만들어 놓고 살아가시면 조금 걱정을 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노후에 적정한 좀 우물 형태로 꺼낼 수 있게 필요한 자산, 필요한 돈 이런 적정 생활비는 어느 정도 된다고? 제일 많이 할까요? 물어보는 이야기가 그 얼마면 돼? 이 질문인데 정답은 없어요. 이게 어차피 사람마다 자기 삶의 규모도 다르고 뭐 가치관도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없는데 제가 어디 갈 때마다 제가 강연할 기회가 많잖아요. 퇴직하시는 분 대상이나 이런 분들한테 물어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답변이 300에서 500만 원 정도
사이 적지 정도 않은 돈인 것 답변이 같습니다. 예, 네. 맞죠. 그래서 300에서 500 사이 정도의 답변이 많이 나오는데 네. 실질적으로 이제 통계를 이제 국민연금연구원에서 네. 2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해봐요. 음. 그래서 시도별로 이제 노후의 적정한 생활비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라는 음. 조사를 하는데 네. 이 여기서 적정한 생활비라는 거는 이제 질병이 없이 부부 두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네. 돈의 규모를 이야기하는데 아무래도 설문을 하는 거겠죠? 네, 설문 형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부부 생활비는 적정하게 한 267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요. 수도권, 서울에 사시는 분 같으면 한 319만 원 내외 네. 정도. 또 어디 사느냐에 따라서도 좀 달라지네요. 그러니까. 시도 지역 같으면 한 250에서 260만 원 사이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건 네. 어디까지나 통계고 자기가 필요한 생활비 규모는 항목별로 자기가 한번 한출을 해보시는 게 좀 아무래도 좋을 것 그렇겠죠. 같습니다. 자기가 네네. 필요한 돈은 자기가 좀 알 수 있을 테니까. 근데 뭐 은퇴하고 나서 생활하는 기간이 한 20, 30년 이렇게 되잖아요. 그동안에 이제 매달 한 300만 원에서 500만 원 되는 그런 생활비 마련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전략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저는 이제 크게 보면 은퇴 생활 기간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첫 번째 보면 퇴직하고 나서 공적연금, 특히 이제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까지의 기간, 이걸 이제 소득 공백 기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 이제 부부 중에 주된 소득자가 이제 연금을 받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연금으로 살아가는 기간이 이제 부부 연금 생활 기간이라고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할 아무래도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죠. 같은 날 같은 시에 죽고 싶다라고 하지만 그런 일은 거의 드물고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 또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혼자 살아가는 이제 독거 생활 기간이 있어요. 이 시기마다 필요한 생활비 규모도 좀 다르고 소득 원도 다르기 때문에 이 시기를 좀 나눠서 점검해 보는 게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간의 성격마다 좀 다를 텐데 그럼 어떤 것부터 좀 살펴볼까요? 일단 이제 부부연금 생활 기간부터 좀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시기는 이제 부부 중에 주된 소득자가 공적연금을 개시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쉽게 말해서 저희 국민연금 받을 때가 그렇죠. 되겠네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국민연금은 보통 아시는 분들 나이 따라 조금 달라지기는 하는데 1969년도 이후에 출생하신 분 같으면 이제 65세 이후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고 그 이전에 수령하신 분들은 조금 빨리 수령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연금을 몇 세부터 얼마 정도 받는지를 확인해 보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이거 확인하시려면 이제 국민연금공단에 가보시면 내 연금 알아보기라는 코너가 있고요. 있어요. 저도 가끔 이렇게 들어가서 봅니다. 그것도 국민연금에서 요즘은 1년에 한 번 정도를 카카오톡이나 이런 데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는 경우도 있어서 흘려보지 마시고 한번 들어가서 좀 확인해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거보다 이제 좀 많이 추천해 드리는 게 이제 통합연금 포털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뭐 검색창에서 통합연금 포털 치면 나오니까 거기 들어가면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연금이 몇 세부터 얼마 정도 나오는지 다 조회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이제 먼저 조회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랑도 연동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 같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 거 먼저 조회를 해보시고 또 보통 이제 맞벌이를 하신 분이면 배우자도 이제 국민연금이 있을 테니까 각각 두 분이 합쳐서 어느 정도의 소득이 마련되는지 보시면 예를 들어 내가 500만 원 정도의 생활비가 필요한데 내 국민연금이 한 150만 원 정도 나오고 뭐 배우자의 연금이 한 100만 원 정도 나온다. 그럼 둘을 합치면 250은 되니까 절반은 준비를 하실 수 있잖아요. 되겠네요. 절반을 채웠다고 보시는 분도 계신데 또 절반이 부족하다고 보시는 분도 계시니까 나머지 절반은 채워야죠, 또. 나머지 뭘로 할 거냐 또 생각해 보실 때 이제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받는 제도 중에 하나가 이제 주택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이제 그건 부부 중에 연장자가 55세 이상, 두 중에 한 사람이 55세 넘어가시고 주택은 이제 공시가격 기준으로 9억 원이 넘지 않으면 가입하실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국민연금과 더해서 이제 주택연금 정도를 합치면 내가 필요한 생활비 규모를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근데 주택연금은 좀 주의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가입할 당시에 주택연금액이 한번 결정이 되면 그 금액이 본인과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동일하게 금액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보면 실질 가치는 10년, 20년 지나면 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고려한 상태에서 합니다. 그럼 이제 주택연금하고 이제 국민연금을 합쳐서 내가 나올 수 있는 재원들을 확보했으면 그 다음 순서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 목표치 대비해서 이제 부족한 자금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미 꽉 찼으면 이제 걱정을 안 하시면 되는 거고. 찰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예, 같은데요. 예. 부족하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전략들을 이제 금융자산을 활용해서 만들어내는 걸 세워 놓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 대부분 사람들은 노후 자금 한 500만 원 필요하다는데 이거 어떻게 준비하지? 막막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원부터 확인하신다. 그래서 국민연금부터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어떻게 할 건지 예. 뭐 이런 전략을 세우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남은 부분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부분으로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족한 건 이제 뭐 개인 연금 하든지 뭐 다른 연금을 네. 좀 생각을 해보자 뭐 이런 말씀이네요. 근데 바로 퇴직을 하고 나면 저 국민연금 받을 때까지 좀 기간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정년이 60이고 그게 또 잘 안 지켜져서 다 앞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민연금은 65세 가량이 돼야 나오다 보니까 일반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소득 공백기를 피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뭐 재취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주된 직장 다닐 때보다는 소득이 좀 많이 줄어드는 부분이 그렇죠, 있어서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네. 준비들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네. 이제 이 두 번째로 해야 되는 전략은 뭐냐면 이 소득 공백 기간에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무기가 뭐가 있느냐. 이거를 확인해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가장 주된 무기는 뭐냐 그러면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이 퇴직금을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퇴직금은 일시에 수령할 때는 이제 퇴직소득세라는 거를 납부를 해야 되거든요. 네. 세부담이 좀 크잖아요. 금액이 클수록 더 크거든요. 근데 이걸 만약에 IRP라고 하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 이체한 다음에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실 수 있어요. 네. 그러면 퇴직소득세를 한 30%, 기간을 좀 길게 수령하면 10년 이상 수령하면 한 40%가량 세금을 절약할 수 있으니까 네. 일단 퇴직금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거냐 그리고 소득 공백 기간에 그걸 채우는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네. 퇴직금 활용 용도가 결정했으면 두 번째로 점검해야 될 게 직장인들이 노후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 중에 연말정산 받을 때 세액공제 받으려고 저축하시는 거 있죠. 연금저축이라든가 앞서 말했던 이제 IRP 계좌에도 추가로 저축하면 최대 작게는 400만 원, 많게는 한 700만 원 정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네. 이렇게 저축한 연금저축이나 IRP에 적립한 금액도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적립금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언제부터 얼마나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해 보시고요. 네. 근데 봤더니 퇴직금이 이미 중간정산에서 많이 찾아져서 금액이 얼마 되지 않고 연금저축도 불입하고 있지 않아서 이제 도저히 재원이 없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다른 수단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국민연금을 받는 시기를 조금 당길 수가 있어요. 앞서 이제 국민연금을 예를 들어 69년 이후 출생자가 65세부터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 시기를 빠르면 한 5년 정도 당길 수 있습니다. 근데 국민연금 공단도 그냥 주지는 않을 거니까 1년 당길 때마다 연금액을 6% 정도 감액을 하거든요. 불이익이 있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5년 정도 당기면 5, 6, 30이니까 30% 감액을 해요. 만약에 65세부터 한 150만 원 정도 받으시는 분이라면 5년 정도를 당기시면 한 105만 원 정도를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 해드리면 저한테 항상 물어보는 게 뭐냐면 당겨서 받는 게 좋냐 그냥 정상적으로 수령하는 게 좋냐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그리고 손익분기점이 언제 정도 되냐 이런 것도 계산해달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한 70대 중반 정도까지 사시면 누적연금 수령액은 정상적으로 수령하는 게 훨씬 더 나으신데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사람들은 가능하면 좀 당겨받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런 것들도 이제 고려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요. 만약 그것도 좀 안 하는 게 낫겠다 싶은 생각이면 주택연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주택연금도 부부 중에 연장자가 55세부터 수령하실 수 있으니까 요것들 중에서 내가 어떤 무기를 활용해서 소득 공백 기간을 채우실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고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독고 기간이 좀 남았잖아요. 요 기간은 어떻게 좀 대비해야 되나요? 뭐 내가 먼저 죽을지 배우자가 먼저 죽을지는 알 수는 없으니까 어떤 분이 먼저 사망하든 이제 그 이후에 살아계신 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현금 흐름이 얼마나 정도 되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 앞서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20년이 넘으신 분, 그러니까 보험료를 20년 이상 내신 분이 사망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유족연금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 유족연금은 누가 받아가냐 그러면 1순위 수급권자가 배우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배우자는
법정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까지도 가게 돼 있고요. 예. 만약에 배우자가 없으면 뭐 25세 미만의 자녀가 없으면 60세 이상 부모 이 순서로 흘러가는데 이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말씀하셨듯이 이제 전체 받던 금액의 60% 정도 나오니까 만약에 150만 원 정도 연금을 받으신 분이 사망하셨다 그러면 그 배우자한테 들어가는 돈이 한 90만 원 정도의 연금액이 지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유족연금도 있겠지만 원래 자기가 또 국민연금 가입해가지고 또 국민연금 받던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두 개를 같이 또 받을 수도 있나요? 소위 말해서 이제 연금 맞벌이를 하는 거죠. 이제 본인도 노령연금을 받으시고 배우자분도 노령연금을 받고 있을 때 살아있는 동안 두 분 다 연금을 받으시면 되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두 사람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면 본인은 노령연금이 있는데 배우자는 돌아가셨으니까 유족연금이 이렇게 넘어오잖아요. 지금 현행 법에서는 이 둘 다를 받을 수는 없게 돼 있어요. 이 법은 어떻게 돼 있냐 그러면 유족연금을 만약에 선택을 하면 그냥 유족연금을 받으시면 돼요. 근데 유족연금을 포기를 하시면 포기한 금액의 30% 만약에 아까 그분 같은 경우는 150만 원에 60%면 90만 원이었잖아요. 이걸 포기해버리면 90만 원에 30%니까 한 27만 원 정도를 자기 연금에 얹어서 받게 된다. 그럼 둘 중에 큰 금액을 선택하실 수 있으니까 그것 좀 염두에 두시고요.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한 사람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데 다른 분은 이제 공무원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부부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국민연금 본인 받으시는 것도 받고 공무원연금에서 나오는 유족연금도 같이 받을 수 있어요. 그건 또 중복으로 또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공단이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의 유족연금과 이거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그거 말고 지금 아까 또 주택연금 혹시 받으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돼요? 주택연금은 이제 주택을 소유하신 분이 먼저 사망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법은 이제 주택 소유하신 분이 먼저 사망하시더라도 남아 계신 분한테가 연금을 계속 지급을 해주는데 단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냐면 이때까지 주택 소유자가 받았던 연금액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채무를 승계하겠다라는 약속, 약정서를 하나 쓰셔야 돼요. 당연히 뭐거나 해줘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살아계신 분이 그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을 해줘야 돼요. 근데 문제는 주택 소유자가 먼저 사망하면 뭐 유언서를 써놓거나 그러지 않았다 그러면 상속이 일어나 버리잖아요. 상속이 일어났을 때 유언서가 없으면 이제 법대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자녀들하고 살아남은 배우자가 공동으로 그 주택을 소유해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이렇게 되면 소유권이 완전히 확보 안 돼서 연금이 중단되는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자녀들하고 살아남은 배우자가 협의를 해서 그 주택 소유권은 살아남은 배우자분이 가져가시고 뭐 다른 자산을 조정하는 방법을 가져가야 되는데 의외로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복잡한 일이 또 생기는군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주택금융공사에서 뭘 만들었냐면 주택연금 신탁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가입할 당시에 신탁으로 명의를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배우자가 다 사망할 때까지는 연금을 주고 그 돌아가시고 나면 신탁에서 해당 주택을 처분해가지고 지정된 수익자한테 지급을 해주게 되면 이런 문제들은 또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도 이제 그냥 개인적으로 민간 뭐 보험회사에다 가입한 연금보험 상품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또 어떻게 되나요? 이런 경우 많아요. 보험회사에 가입할 때 보험 하나 들어줬어 이런 표현 많이 쓰기 때문에 누가 다 권유해가지고 가입하다 보니까 도대체 가입하고 나면 이게 도대체 무슨 보험인가 잘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일단 보험 증권을 딱 보시면 뭐가 나오냐 그러면 연금 수령 방법이 나옵니다. 연금 수령 방법은 확정형, 상속형, 종신형 세 가지가 있는데 확정형은 기간을 정해서 받는 거고요. 뭐 10년, 20년 동안 받겠다 그러면 원금 이자를 그 기간 동안 나눠 받는 거야. 상속형은 원금은 건드리지 않고 이자만 받는 방법. 기간은 뭐 20년 동안 상속형을 했다 그러면 20년 동안 이자만 받다가 만기 때 원금을 받는 방법. 보통 많이 선택하는 거는 이제 종신형을 선택하는데 이거는 죽을 때까지 연금이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누가 죽을 때까지 연금이 나오느냐예요. 그래서 보험 계약 관계자가 이제 증권에 나오는데 그냥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세 분이 있어요. 계약자는 돈 낸 사람이에요. 피보험자는 이분이 살아있는 동안 연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연금을 선택할 때는 피보험자가 누군지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 부분을 확인하셔야 되고 수익자는 그 연금을 받아가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점검을 하실 때 증권 꺼내 놓으시고 피보험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은퇴 후 평생 월급 500만 원 만들기 3단계라는 주제로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뭐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께 좀 마무리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많이 하는 말인데 오늘은 어제 입장에서 보면 내일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제 하지 않은 일을 후회하고 내일 할 일을 걱정하면서 오늘 아무것도 안 해요. 또 오늘 또 방송 들으시고 뭐 또 배웠다 이걸로 그치지 마시고 그 중에 하나 오늘 자기 연금을 한번 점검해 보셔가지고 그러면 내일이 조금 바뀌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을 딱 점검하는 날로 이렇게 하면 딱 좋겠네요.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에셋 투자연금센터의 김동엽 상무,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이자 박연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